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 요양 기간, 종류와 서비스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는 방법, 등급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등급 인정서와 장기요양 표준 이용 계획서를 받으면은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서비스는 15%, 시설은 20%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또 식비는 별도로 지불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제가와 시설의 종류와 내용들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생활시설, 의료시설, 이용시설, 여가시설, 그 다음에 보호시설,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생활시설과 의료시설은 24시간 365일 우리가 잠을 자는 곳인데, 의료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설과 공통되게 포함되는 부분이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프지 않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생활시설은 구분을 우리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시설이 있고 여가시설이 있는데, 여가시설은 노인복지관 같이 아프지 않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제가시설이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중복되는, 결국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중복되는 시설의 종류는 의료시설과 제가시설, 이렇게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인데, 방문간호는 아무래도 우리의 영역이 아닌,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의료 쪽의 영역이죠. 의사의 처방, 의사 지시서가 있어야지 간호사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사회복지사나 방문요양센터에서 이제 관리자가 사회복지사겠죠.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자의 집에 파견해서 말벗, 정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방문 목욕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동용 욕조나 아니면은 이동용 목욕 차량을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동용 목욕 차량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동용 욕조를 주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 또 목욕 차량이 있으면 목욕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비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동용 목욕 차량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한 1억 가까이 하는 그런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물론 차마다 가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시설에서 이 차량을 구매하기보다는 지원받은 시설들, 정부나 어떤 후원 단체로부터 목욕 차량을 지원받은 이런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욕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또 주야간 보호하고 단기 보호가 있는데, 여기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은 이용자, 대상자의 집으로 가는 거라면은,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는 그 지역에 있는 시설에 와서 이용을 하는 거죠. 복지관처럼. 다만 차이는 아픈 노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처럼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것처럼,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것처럼 송용 서비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아침부터 저녁, 여기서 야간이라면 밤이 아니라 저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녁.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울형 오랜 시간 동안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하는 이제 주야간 보호 중에서 서울시 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인증을 받은 시설들 우리는 데이케어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이 주야간 보호 서울형 인증받은 시설들이 저녁에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오랜 시간 운영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아침에 보통은 8시부터 차량 운행을 가서 차에 타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차에서 내리는 시간까지를 서비스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시고 와서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이런 형태들, 이게 이제 주야간 보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좀 요양보호사 한 명에 의해서 단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필수 인력이 사회복지사, 간호인력, 그리고 운전원,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또 조리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인력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강사들도 채용을 해가지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맷돌체조, 건강체조, 작업치료 같은 각종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후원자들을 활용해서 나들이, 야외 활동 같은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야간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야간 보호를 이용하려면은 주로 차량을 탑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2등급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같은 경우에는 집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어르신들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주야간 보호는 차량을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장애인 차량으로 개조를 해서 어르신들, 휠체어 타는 어르신들을 한두 번 태우고 온다.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보통 승합차에 어르신들을 8명, 9명씩 한 차에 1시간 이내에 코스 어린이처럼 돌고 돌아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량이 탑승이 가능해야 되는 형태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1, 2등급은 주로 이용하기 어렵고 3, 4, 5등급 정도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주야간 보호입니다. 단기 보호는 보호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 대상자를, 이용자를 케어할 수 없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보호, 케어를 맡기는 곳인데, 이게 왜 단기 보호는 24시간 어떻게 잠을 자는 곳인데 왜 제가 서비스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름 이내, 1년에 6개월 이내 뭐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운영이 제일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단기 보호다 보니까 실제 전국의 전문적 단기 보호 시설이 한 손에 뽑을 정도로 매우 적은 숫자이고, 서울에도 단기 보호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거의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에서 단기 보호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조금씩 있지만은 단기 보호만 운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처럼 단기 보호는 요양원처럼 24시간 아침, 점심, 저녁을 주면서 케어를 하고 돌보는 곳이다 보니까 주야간 보호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오고 가고 하질 않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호자가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 뭐 일주일씩 이렇게 맡기는 이런 시설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나를 버림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찾아가는 이런 형태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거부 반응이 있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성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장기 요양 기간에 제일 운영의 어려움은 정부 보조금을 어떤 일정한 금액을 계속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병원처럼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병원도 환자가 많아야지 돈이 많이 벌리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와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단기 보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없는 경우는 비어 있고 이러면은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센터가 돈이 이제 단기 보호가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린이집이라고, 주야간 보호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어린이집은 아이가 10일 이상 나오면은 아이에 대한 전액 금액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주야간 보호 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석하면 결석한 날만큼 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보조금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하나 부가적인 설명을 더 하고 가야 될 텐데, 하나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의료보험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공단에다가 돈을 받을 때 이거를 보조금, 정부 보조금이라고 하나요? 세금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의사가 그 돈을 가지고 개인 병원에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횡령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장기 요양 기간도 장기 요양 기간 여기 지금 재가나 시설 다 포함하는 건데 장기 요양 시설이죠. 우리가 시설 장기 요양 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면은 공단에다가 청구를 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안 나오면은 돈을 못 받는다 했잖아요. 공단에서 보험료로 받아놨던 그 돈을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용한 만큼 돈을 주는 거죠. 이거 보조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병원처럼 똑같은 수익사업 구조예요. 일하는 만큼.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만은 장기요양시설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장기요양시설들은 또 하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영리와 비영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시설은 좀 구립시설인데 비영리인데 영리시설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어요. 법적으로. 비영리라고 해도 제가 마음대로 돈을 막 쓸 수 없고 법인이나 운영위원회 같은데 법인이사회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그 차이뿐이지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아니에요.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료로 지급을 받는 결국 이건 수익이죠. 수익. 병원처럼 수익사업적인 구조예요. 영리는 개인이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거죠. 그 요양원들은 사실 영리 시설들이 많아요. 취약암 보호도 영리 시설이 최근에는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영리 시설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욕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인 건데 영리 시설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부당 청구예요. 부당 청구라는 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 했는데 이용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청구해서 돈을 받는 거죠. 이거는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돈을 받은 다음에 수익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조차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수익. 최소한의 인건비 줘야 되고 최소한의 법적으로 우리가 근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것들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든지 돈을 주고 있는 주체 건강보험공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가 문제가 되냐면 어린이집은 100%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월급도 줄 수 있는데 이런 장기요양시설들은 어르신이 결석을 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인데 주야간보호는 어르신 7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있어야 돼요. 7명당. 제가 지금 21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21명이면 요양보호사가 3명이죠.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만 있느냐? 아니죠. 시설장에, 사회복지사에, 간호, 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아무리 못해도 10명이 돼요. 직원이. 저희 시설도 직원이 13명 정도 돼요. 야간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근데 10명 정도 들어가면은 이 21명이 다 이용을 했을 때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결석을 해요. 빠져요. 아니면은 공실률. 다른 데로 주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계시다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면 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하니까 그럼 빠져요. 그래서 한 16명 나와요. 그러면 16명은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2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돈을 보면 안 되는데 공단에서 이만큼 몇 명이에요. 5명만큼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직원은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까 단기보호가 어렵다는 게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런 형태. 돈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용한 만큼만 주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수익사업. 손님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것 같은 똑같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 요즘 시설들이 너무 과다 경쟁을 하게 되면은 대상자들이 다 차지 않으면은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 방이 다 실이죠. 4인실 기준으로 2인실인데 그 방들이 룸들이 비어 있으면은 다 그게 적자인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가 있다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우선 잠깐 비영리, 영리를 이야기했고, 제가 시설을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설을 봐야 되겠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그 다음에 노인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우리가 노인 공동생활, 우리가 장기요양기관들이 있고, 공동생활기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 이렇게 요양병원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전에는 요양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요양원이라는 법적인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시설이냐, 장기요양기관은 주야간보도 장기요양기관이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정확한 말은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하고 여기 다음에 우리가 노인 요양병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인 요양병원인데 이건 의료기관이니까 제외를 시킬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요양원은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법적인 명칭은. 노인 요양원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9인 이상 시설이냐 9인 이하 시설이냐,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9인 9명까지는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에요. 소규모 시설이라는 거죠. 9명까지는.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양시설은 그 이상. 둘의 차이는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요양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9명, 소규모 9명까지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면적에 대한 기준도 좀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필수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보통 노인 요양시설은 자가 건물이어야 돼요. 요양원들은 다 자기 건물이어야 돼요. 정부에서 요양원을 다 자기들이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어라, 우리가 이제 지원을 이런 돈을 주겠다, 영리 사업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가 건물로 있어야 되는데 다 자가 건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요양 공동생활 가정처럼 임대 건물도 가능한 형태의 소규모 그룹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9명까지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한 층의 그룹홈, 우리가 그룹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하나 있고, 그래서 1, 2, 3층, 뭐 2, 3, 4층 이런 식으로 두세 개씩 같이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최근에는 또 이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70명은 넘어가야지 그래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형태다 보니까 다 대형화되고 있어요. 주야간보호도 되게 정원이 많아지고 있고 노인 요양시설도 정원이 커지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는 24시간 365일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들도 2.5명당, 대상자가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있어야 돼요. 주간 보호는, 주야간 보호는 7명당 1명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딱히 그런 건 아닌 게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0명이면은, 대상자가 10명이면은 요양보호사가 잘못 얘기했죠. 그 대상자가 25명이면은 요양보호사가 10명이죠. 그렇죠? 그 대상자가 50명이면은 어떻게 돼요? 대상자 50명이면은 요양보호사가 20명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0명을 가지고 3교대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처럼. 3교대면은 6명에서 7명이 나오죠. 한 번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50명을 6명에서 7명이 봐야 돼요. 어차피 7명당 1명에도 50명, 7, 7, 49 이렇게 비슷하죠?
요양보호사 한 명당 봐야 되는 대상자의 수는 주야간보호나 요양원이나 비슷한 거예요. 노인요양시설이나. 뭐 규모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은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고 4교대도 있어요. 예,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하고, 다만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24시간 365일 있다 보니까 밤 근무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주말도 근무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한번 입소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활을 한다.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가서 내가 시설에 가면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야간보호 제가 운영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오시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집에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입니다. 배회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신발을 잡고 집에 가겠다고 자기 신발을 찾아요. 그래서 이게 버려진 게 아니라 이용한 시설이고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그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까지,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짧게는 한 일주일, 며칠, 3, 4일,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노인요양시설은요, 집에 못 가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노인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내용들은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공단에서 너 이거 해 이런 게 없어요. 저희도 지금 외부 강사를 7명씩 쓰고 뭐 자체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딱히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이거는 기본 필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에는 다 시설들에 따라서 운영하는 형태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내용들이 어떤 곳은 뭐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를 안 쓰고 내부에서만 직원들로 돌릴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3, 4명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외부 강사를 뭐 한 20명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돈이니까요. 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제가 하는 15%, 시설은 20%인데,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 주야간보호는 하루 이용하면 8시간, 많게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저녁 아침에 8시, 9시에 와서 저녁에 8시, 9시까지 있다 해도 그게 많아봤자 이제 한 10시간. 그럼 비용이 한 5만원 나와요. 하루에. 그럼 이거의 15%다 보니까 한 달 이용하면은 20일에서 22일 평일 기준,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이용하면 24일, 26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선 본인 부담금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 부담금만 놓고 보면 한 20만원 나와. 20만원. 물론 수급자는 전액 무료고 감면 대상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것만 돈을 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식비라는 게 있다. 식비. 저희 같은 경우도 일식에 3,000원을 받는데 간식 한 번에 500원. 매우 저렴한 편인데, 그래도 하루에 아침 저녁을 점심 저녁이죠. 아침이 아니라 점심 저녁을 드시면은 하루에 간식비 포함해 7,000원이 들어가요. 20일만 해도 이게 14만원. 15만원, 22일 되면은 15, 16만원 이렇게 비용이 되는 거죠. 합쳐지면은. 그래서 저희 같은 시설도 최대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비용을 많이 내면은 30만원 후반대까지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식비는 참고로 감면 대상이라고 해도 감면이 안 돼요. 본인 부담금만 감면이 되는 거고, 수급자도 본인 부담금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하면은 뭐 5만원 이상, 6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뭐 5만원이라고 하고 6만원이라고 5만 몇천원 정도 하는데, 보통 계산하기 편하게 5만원이라고 하면 30이라면 150, 16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60만원 이렇게. 그럼 160만원에 20%면은 32만원이죠. 이게 본인 부담금인데, 하루에 식사를 3끼를 해요. 근데 이 식비도 3,000원, 3,500원, 4,000원 다 다른데 정해진 금액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다만 기준은 뭐냐면은 이 식비는 식재료로만 써야 돼요. 식재료 비용으로만. 기타 인건비라든가 부대 비용을 쓸 수는 없어요. 특식으로 나간다고 더 비싸게 받으면은 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32만원의 식비를 하루에 3,000원씩에다가 간식해서 최소 만원만 잡아도 한 달에 30만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을 보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요양원, 무료 요양원, 실비 요양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요양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한데 노인 요양시설이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발생하는 거죠. 일반 기준으로 간면이나 수급자들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장기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인 쪽에서 일을 하시겠다 보면은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인들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거죠. 대상자가 지금 70만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노인 시설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 주야간보도 처음에는 개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서울 기준을 놓고 보면은 각 구에 20개, 30개의 시설 정도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관은 각 구에 있어봤자 뭐 한 구에 10개 미만 많아야지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전국의 복지관은 10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소규모 복지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만은, 주야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숫자가 노인 요양시설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몇천 개가 넘어가는, 몇천 개가 아니죠. 방문량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상 훨씬 많은 숫자를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인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노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사가 직접 케어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했죠.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이런 장기요양기관이고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시설의 종류인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론이라든가 노인 실천, 노인에 관련된 우리가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분은 필수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그 다음에 서비스 내용,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떻게 운영이 되고 본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어떤 일정표, 계획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학교에서 제가 또 수업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고 예시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